2020년 7월 28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6시 10분입니다. 오늘도 부지런증 때문인지 어쨌든 새벽 3시 반쯤 깨가지고 다시 잠을 못 이루고 이러다가 아침 식사도 일찍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 깔때기가 참 귀찮게 합니다. 선배님 말씀으로는 이게 저를 좋게 하느라고 마음이 착한 사람한테 온다고 눈이나 수정체에 있는 곳을 이 벌레가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그래서 컴퓨터 또 전화기 빛 이런 데를 찾아든다고. 그렇고 어쩌겠습니까. 얘들은 없을 수도 없고. 어제 뉴스 중에 참 이런 일이 여기 한 군데 뿐이겠습니까. 안동에 400억 원을 넘게 들여서 무슨 유교랜드를 지었답니다. 아마 예산 타당성 따지고 뭐 할 적에는 이거를 중앙정부 예산과 안동시 예산, 경북도 예산 해서 지어놓으면 1년에 여길 찾아오는 관광객이 관람객이 뭐 몇 명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안동시의 수입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다, 이런 소리를 잘 꾸몄을 겁니다. 시장이나 위에서 시키면 해야 되는 게 또 공무원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땐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얼핏 보면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들이갖다 대는 것들이 실은 아주 엉터리들이 많죠.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입맛에 맞게 맞추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꼭 독재정권 하에서 뿐만 아니라 민주정부를 자처하는 시대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00억 원 혈세 낭비도 그렇지만 건물 사진을 보면 이게 유교하고는 도대체 어울리지도 않고, 이름은 또 유교랜드가 뭡니까? 진짜 천박합니다. 이해찬 씨가 천박하다는 말을 이런 때 써야 되는데. 미국의 그 포르트랜드인가에서 시위 사태는 아주 심각하죠. 이제 중앙정부 트럼프가 투입한 연방군과 지역 주민 자칫 잘못하면 주방위군과 부딪히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까지 됩니다. 보니까 그 엄마들이 나서서 이 시위대를 피해 당하지 않도록 팔짱을 끼고 벽을 쌓았던 거에서 나아가 이제는 제항군인들이, 제대 군인들이 시위자들 편에 서서 이렇게 연방군의 과잉 진압 또는 공격을 막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고 어제 어느 뉴스에 나왔습니다. 텍사스의 오스틴이라는 데서는 참 이 사진을 보면서 좀 근데 부인은 아프리카계고 아니면 남미계겠죠. 남자는 아마 군대 제대한 백인인데 휠체어에 앉아있는 부인을 남편이 옆에 있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부인은 사지마비입니다. 두 다리는 무릎 아래로 없고, 사진에서 보니까 손도 이쯤서부터 양쪽 다 없어요. 그런데 어떤 차량이 돌진해 와서 이들에게 총을 한 10방을 쏘고 그냥 달아났답니다. 아직 범인은 안 잡혀있는 모양인데 아마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자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기엔 이 백인 이 사람도 보기 싫은 거죠. 그 흑인, 그것도 사지마비된 사람을 그렇게 보살피고 아내로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이 그 극단적인 증오를 품고 있는 사람 눈에는
처단해야 될 대상으로 비쳤던 모양입니다. 어제 MBC 뉴스엔 또 그러니까 극우파의 테러리즘이 미국이나 유럽에 아주 가장 큰 위험이다. 왜 이렇게까지 가고 있을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또 한 가지, 이거는 뭐 어제 오늘 계속 일기에 많이 이것저것 쓰고 있습니다만 이 얘기는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 이들에게 훈수를 두고 국민 여론을 만들어내거나 이끌어가는 교수와 언론인들이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제2장 핀란드와 소련의 전쟁을 읽어보면 좋겠다. 뭐 긴 얘기는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만 77쪽에서 127쪽까지 50쪽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책을 읽기 싫어하는 정치인들이나 교수, 언론인들이라고 해도 그리 힘이 들지도 않을 것이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 핀란드 얘기를 예로 들어서 칼럼을 쓴 게 얼핏 나왔더라고요.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또 어제 반가운 소식은 제가 꼼꼼하게 읽고 주변에 소개도 많이 한 책들이 보니까 저자에게 직접 받은 책도 몇 권 있는데 이번에 세종도서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홍창성, 유성경 교수의 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또 강혜정 선생의 아편과 깡통의 궁전, 그 다음에 깨져야 깨친다, 불교학자 박성배 교수와 제자 심리학자 황경열 교수의 편지글, 그리고 제가 사서 읽은 불교의 탄생, 구마라즈 평전, 다 여기에 들어와서 세종서에 들어와서 출판사와 저자들에게 정말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이거 어제도 페이스북 라이프 레슨스에서 참 피가 되고 살이 될 이야기를 했어요. Once you feel you are avoided by someone, never disturb them again. 누군가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죠. 또 Don't force someone to make time for you. If they really want to, they will.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시간 내주라고 억지로 요구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정말 시간을 내고 싶으면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저도 아직도 이게 100% 잘 되진 않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The tongue has no bones, but it is strong enough to break a heart. So be careful with your words. 혓바닥에는 뼈가 없다. 그런데 그게 가슴을 깨부술 정도로 강하다. 그러니 입 조심하라 이랬어요. 예, 요새 그래야 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혹시 모르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편지 106번째도 조금 전에 마지막 얘기한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깔라마경이라고 하는데 나오는 부처님 말씀인데 2600년 전 말씀이지만 여전히 유효하고 특히 이 시대 대한민국에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무엇이 진실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마을에 들르는 수행자마다 자기 말이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러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헛갈리고 혼란스러워하는 깨사뿌따 마을의 깔라마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해서, 우리의 경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오. 그대들은 참으로 스스로가 이러한 법들은 해로운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비난마땅하고, 이러한 법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법들을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손해와 괴로움이 있게 된다라고 알게 될 때 그것들을 버리도록 하시오. 버려야 될 것과, 흔히 요즘 이렇게 보면 그러죠. 장관 지내는 사람, 어떤 사람이 거의 추정해서 누구누구 어느 조직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것도 또 공중판 아닙니다만 인터넷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데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장관을 지낸 사람이나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실은 근거 없이 그냥 소문으로 들은 대로, 아니면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 또 추론해서 자기 생각하기에 이랬을 것이라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밤새 고민해 봤더니 이럴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말을 마구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뼈 없는 혓바닥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가슴을 칼로 찢는 듯이, 도려내는 듯이 하고, 아프게 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고 가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 갈수록 진짜 과연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진실로 여기면 안 됩니다. 저도 조심 또 조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